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갑자기 집을 떠나 절에 들어갔었던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4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벌었고, 저 역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교직은 제게 천직 같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면 힘든 일도 잊게 되곤 했죠.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설렘을 느꼈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작은 갈등이 있었어요. 바로 종교 문제였죠. 남편은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의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남편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렸을 때부터 운이 안 좋았는데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고부터 괜찮아졌다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특별한 종교 없이 자랐어요. 종교에 대해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깊이 믿지도 않았죠. 결혼 전에는 이런 차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결혼 후 점점 이 문제가 우리 사이에 갈등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종종 절에 가고 싶어 했고, 저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려 몇 번 동행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그다지 편하지 않았어요. 향 냄새와 스님들의 목탁 소리, 그리고 묘한 분위기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을 위해 참고 따라갔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종교에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집에 불상을 모시고 싶어 하더니 매일 아침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남편의 취미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남편은 매사에 불교적 관점을 적용하려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투덜거리면 그건 네 업보야.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곤 했죠. 처음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점 그런 말들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직업에 대해서도 종교적인 해석을 하려 들었어요. 네가 교사가 된 것도 전생의 인연 때문이야. 그 아이들과 너는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을 거야. 이런 식의 말을 자주 했죠. 저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지만 점점 그런 말들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로 발견한 절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평소처럼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따라 나섰죠. 그날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절은 깊은 산속에 있었어요. 2시간 넘게 차를 몰고 산길을 올라가야 했죠.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절은 생각보다 작고 오래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주변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죠. 맑은 계곡물 소리와 울창한 나무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절에 도착하자 한 스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주지 스님이라고 하셨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맑고 깊었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도 왠지 모를 친근감이 느껴졌죠. 주지 스님은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셨어요. 차를 내어주시며 이것저것 물으셨죠.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로 절에 오게 됐는지 등등. 남편이 대부분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그때였어요. 주지 스님이 갑자기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입을 여셨어요. 젊은이, 우리 절에 자주 와서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군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죠. 정말인가요, 스님?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이 흔쾌히 수락하는 걸 보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당신, 잠깐만. 우리가 매주 이렇게 먼 길을 올 수 있을까? 직장일도 있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괜찮아, 여보. 주말마다 오면 돼. 이건 정말 중요해. 남편이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저는 내심 반대였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주 이 절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주말 나들이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남편이 이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변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절과 주지 스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주말에만 절에 가더니 점점 평일에도 가겠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퇴근하고 절에 들렀다 올게. 스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곧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죠. 남편의 업무 능률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늘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엔 온종일 절에 있었죠. 회사에서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여보, 오늘 부장님께 불려갔어. 요즘 일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 남편이 어느 날 저녁 풀이 죽어 말했어요. 당신 괜찮아? 회사 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괜찮아, 여보. 스님께서 말씀하셨어. 세속의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고.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래.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절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여보, 오늘 스님께서 내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 남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에게 무거운 업보가 있대. 옛날 내 선조 중 한 분이 큰 죄를 지었고 그 업보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야.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가족의 불운과 고난이 모두 그 업보 때문이래. 내가 그 업보를 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하셨어. 남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 업보를 어떻게 푼다는 거야? 스님께서는 내가 절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 기도와 명상,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해 조금씩 업보를 씻어낼 수 있대. 그래야만 우리 가족이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믿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당신 정말 그런 말을 믿어? 여보, 난 스님을 믿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업보를 풀어야 해. 남편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더욱 열심히 절에 다니기 시작했고 점점 일상생활에 소홀해져 갔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경고를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감봉 처분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담담해 보였죠. 여보, 이게 다 우리 가족의 업보를 씻기 위한 과정이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겪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남편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지만 우리 가정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행동에 나섰어요. 토요일 아침 남편이 절에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당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을 느꼈는지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오늘은 절에 가지 마. 우리 둘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오늘 스님과 약속이 있어서 가야 돼.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어? 당신이 회사 일은 제쳐두고 절에만 매달리는 동안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긴 하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죠. 여보, 왜 그래?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업보를 씻지 않으면 그만해. 제가 남편의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업보니 스님이니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 현실을 좀 봐. 당신은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고 우리 집 살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여보, 절에 가지 않으면 어떡해?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스님이 아니라 가족이야. 내가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정이 무너질 거야. 남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저지했어요. 오늘은 절대 절에 가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 둘이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당신 회사도 그만두고 절에 갈 생각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마침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오늘은 가지 않을게. 여보 말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긴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당신, 왜 그렇게 절에 매달리는 거야? 정말로 그 업보 이야기를 믿는 거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여보, 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스님 말씀대로 나에게 업보가 있다면 그걸 풀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당신, 그게 정말 해결책이라 생각해?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은 현실적인 것들이야. 회사에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건 절에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난 정말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래, 우리 가정을 위해 뭔가 해야 해. 하지만 그건 절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회사 일에 더 집중해야 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했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 상사와 대화를 나누거나 업무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남편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재정 상황도 점검해봐야 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 필요하다면 내가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찾아볼게.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굴어서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우리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 당신이 절에 가고 싶다면 가도 좋아. 하지만 주말에만, 그것도 우리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이제부터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게.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우리는 부부잖아.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후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일을 절에 갔지만 이제는 주말에만 가기 시작했어요. 이후에는 주말 중 토요일만 가는 것으로 줄였죠. 여보, 일요일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우리 관계도 중요하니까. 남편의 이런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남편은 더 나아가 격주로 절에 가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매주 가는 것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가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의 이런 결정이 참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절에 가는 빈도는 줄었지만 오히려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은 월 1회로 절 방문을 줄였어요.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져서 주말에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우리 집안일도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남편이 가정과 일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우리의 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죠. 2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스스로 절에 가는 것을 잠시 멈추겠다고 말한 거예요. 여보, 난 이제 깨달았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걸. 잠시 절에 가는 걸 멈추고 우리 삶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너무나 기뻤어요. 남편의 이런 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후로 몇 달 동안 남편은 절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곤 했죠. 가끔은 불경을 읽기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지는 않았어요.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찾던 행복인 것 같아. 남편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물론 남편이 완전히 절에 가는 것을 그만둔 것은 아니에요. 가끔 특별한 날에는 절을 찾기도 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이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임신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초음파 화면으로 아기 집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실감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기쁨,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남편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이 달라진 걸 눈치챘나 봐요.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오늘 왠지 들떠 보이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사실은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죠. 기쁨이나 놀라움 대신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확실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셨어. 임신 4주 차래. 저는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 그렇구나.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더니 갑자기 일어섰어요. 여보, 미안해.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밤늦게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바람 쐬던 중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어. 내일 당장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출장? 갑자기? 얼마나 가야 하는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해외 출장이라 최소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될 수도 있대.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아기 소식을 전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멀리 떠나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보, 지금이 어떤 때인데 우리 아기가 생겼다고. 이럴 때 당신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알아, 여보. 나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번 출장이 정말 중요해. 회사에서 내 역할이 꼭 필요하대. 이번 일이 잘 되면 저번에 감봉받은 것도 해결될 거라 했어.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긴 출장을 가야 한다니 정말 회사 일 때문일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둘러 짐을 싸고 집을 나섰어요. 떠나기 전 저를 꼭 안아주긴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죠. 잘 다녀와, 여보. 연락 자주 해줘. 응, 그럴게. 당신도 몸 조심하고 아기도 잘 돌봐주고 있어. 빨리 다녀올게. 남편이 떠난 후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곧 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차라리 지금이라서 다행이야. 임신 초기에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임신 초기는 신체적 변화가 크지 않은 시기잖아요. 남편이 돌아올 때쯤이면 입덧도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 테니 좋은 타이밍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남편의 출장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임신 초기의 불안정한 시기를 조용히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여겼죠. 또한 이 기간 동안 온전히 제 몸과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스트레스 없이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남편이 돌아올 때쯤이면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 거야. 그때는 함께 아기의 심장 소리도 듣고 초음파로 아기 모습도 볼 수 있겠지. 더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 남편의 출장이 저에게 예상치 못한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건강하게 지내야겠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이야. 이렇게 저는 남편의 부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임신 초기를 건강하고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이 경험이 오히려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간 남편은 매일 저녁 짧게나마 전화를 해왔어요. 출장이 바쁘다며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안심이 됐죠.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여보, 앞으로 며칠간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일 끝나면 꼭 연락할게.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열흘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전화를 걸어봤지만 항상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처음에는 해외 출장이라 연락이 어려운가 싶었지만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는 건 정상이 아니었죠.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의 출장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결국 저는 직접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출근 시간에 맞춰 남편의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안내원에게 다가가 남편의 아내라고 소개한 후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 과장 아내입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돌아오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내원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녀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죄송합니다만 김 과장님의 출장 일정이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인사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내원이 전화를 꺼는 동안 저는 불안한 마음에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 과장님 아내분 맞으시죠? 죄송하지만 인사팀에서 아내분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위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불안한 마음으로 안내원을 따라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인사팀장이라는 분이 저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아내분이시군요. 죄송하지만 좀 민감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인사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김 과장님은 3주 전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해외 출장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직서라니? 남편은 분명 출장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분명 출장 간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사팀장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김 과장님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괜찮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인사팀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죠. 남편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의문들과 함께 뱃속의 아기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시댁이었어요. 혹시 남편이 시댁에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며느라,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어머니 혹시 제 남편 보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의아해지셨어요. 우리 아들? 아니, 못 봤는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어머, 왜 그러니? 어서 들어와 봐.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으로 이끄셨어요. 시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셨고 두 분 앞에서 저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며 떠났던 일, 연락이 끊긴 일, 그리고 회사에서 들은 충격적인 소식까지. 뭐라고? 그놈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그리고 사실 저 임신했어요. 이 말에 시부모님 두 분 다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오, 며느라, 이를 어쩌면 좋니?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죠. 걱정 말거라. 내가 아들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알아볼게. 어디 있는지 꼭 알아내서 말해줄게.
시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래, 며느라. 우리가 아들을 찾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은 네 몸이 제일 중요해.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할 때잖니.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아들 소식 들으면 바로 연락할게. 시부모님의 걱정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작은 위로를 받았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을 때 휴대폰에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며느라, 걱정 말고 푹 쉬어. 아기 위해서라도 건강 챙기고 우리가 꼭 아들 찾을 테니까.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남편이 어디 있든 무슨 이유가 있든 꼭 돌아와 주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연락만 기다리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남편이 그 절에 간 것은 아닐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방문했던 그 산속의 절이 떠올랐죠. 망설임 없이 차 키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어요. 길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뛰었어요. 제발 거기 있기를. 2시간 넘게 운전한 끝에 마침내 절 입구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익숙한 향 냄새가 코를 스쳤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절 안으로 들어섰어요. 대웅전 앞에서 스님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다가가 인사를 드리려는 순간 스님께서 먼저 저를 알아보셨어요. 아, 이런. 저번에 남편분과 자주 오셨던 분 아니신가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스님의 말씀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웠어요. 네, 맞아요, 스님. 혹시 제 남편 보셨나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남편분은 지금 명상실에 계십니다. 한창 깊은 명상 중이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방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스님의 친절한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님을 따라 방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스님의 방에 들어서자 따뜻한 차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 앉으세요. 남편분이 명상을 마치면 제가 모셔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님의 말씀에 감사를 표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스님과 함께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죠.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흐느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를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왜 그런 거야?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냐고. 남편은 저를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토닥이며 저의 울음을 받아주었죠.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앉아서 이야기 나누세요. 차가 식기 전에 마시면서요. 우리는 스님의 말씀대로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거야?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여보. 나 도망친 거야. 내 여보 때문에. 무슨 소리야? 그날 너가 임신 소식을 전해줬을 때 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 내 여보가 우리 아이에게까지 이어질까봐.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친 거야?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때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두 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업보란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행동과 마음가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업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스님의 말씀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스님, 제 업보가 아이에게, 당신의 업보가 아이에게까지 이어질까봐 걱정하기보단 먼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우선입니다. 업보가 두려워 임신한 아내를 내버려 두고 절에 들어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보보다는 미래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세요. 스님의 말씀에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너의 곁에서 함께 노력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해. 하지만 앞으로는 함께 해결해 나가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나와 차에 오르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도망가지 않고 함께 맞서 나갈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산을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안 되면 새로운 일을 찾아볼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을 찾았다는 소식에 시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셨죠. 다행이구나. 어서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많겠어. 집에 도착하자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껴안으셨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셨죠. 우리는 함께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고 시부모님은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문의 업보 같은 건 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거야. 앞으로 바르게 살면 돼. 시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전 회사에 복직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일했죠. 저도 임신 중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남편을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매주 한 번씩 그 절을 찾아가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죠. 몇 달 후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고 예쁜 여자아이였죠. 아기를 품에 안은 남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아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함께 잘 키워보자.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들자.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업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